안녕하세요. 저는 아르코미술관 기획초대전 정제철 사랑과 평화를 기획한 큐레이터 노예나입니다. 정제철 사랑과 평화는 2021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전시 투어를 통해 정제철 작가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르코 미술관 기획초대전은 개인 작가의 예술 세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여 현재적 의미에서 작품 세계를 확장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2020년 작고하신 정제철 작가님의 일주기 전으로 마련됩니다. 정제철은 2000년대 이후 여행과 장소의 이동을 통해 현장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작가입니다. 아르코 미술관이 작가 정제철을 주목하는 지점은 그의 조형 언어가 미술 경계 안에 머무르지 않고 장소와 사람, 나아가 사물 등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서 확산되고 상품 자본주의, 해양 오염, 재개발 등 당연한 위기에 대한 대안적인 성찰로 연결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가 고민했던 미술의 실천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행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이어보고자 합니다. 정제철은 1988년 중앙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이후 조각 매체를 다루는 작가로 주목받고 활동했습니다. 작가는 1990년대 후반 해외 레지던시 참여를 계기로 조각 바깥을 탐구하며 오브제의 수집, 기록 매체의 활용 등 매체의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당시 한국 미술계가 겪은 세계화라는 변화 동력과 함께 2000년부터 여행과 이동을 통한 개념적이고 수행 중심의 미술 언어로의 전환을 도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 사랑과 평화는 정제철의 2000년대 이후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보여주면서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리된 바 없는 정제철의 현장 프로젝트를 2000년 이후의 변천 과정을 따라가며 작가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전시에서는 미공개 유적을 포함해 1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기획의 방향성은 작가의 유적을 중심으로 한 회고전 형식에서 벗어나 연구자 이하영, 영상감독 백종관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작가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당대적 의미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의 제목 사랑과 평화는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영국 런던의 팔리아먼트 광장 반전 시위 캠프의 천막 위에 적은 문구입니다. 사랑과 평화는 참여적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경계를 넘고 공동체와 교류하며 지향했던 공동의 지평 그 자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편지와 우편 엽서, 여행의 인상을 그린 화첩입니다. 과거로부터 온 드로잉과 자료들은 기록 자료에 담긴 시차의 감각, 그리고 그때 그곳에 있었음에 대한 부재의 감각을 환기시킵니다. 사유의 조각들은 1996년과 2020년 사이 남긴 작가노트 58권에서 발췌한 텍스트들입니다. 연구자 이하영이 제작한 작가노트 모음집은 보기, 걷기, 여행, 조각, 모음, 시간, 공간 등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제철의 사유의 흐름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제1전시장은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재구성하여 보여줍니다. 작가는 1차, 2차, 3차를 거쳐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했습니다. 일회성의 광고 현수막이 버려지는 것을 본 작가는 이를 수집하고 폐현수막을 들고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인도, 네팔, 이란, 터키, 유럽 지역을 거쳐 폐현수막을 배포하고 그 활용을 확인하거나 현지인들과 공동으로 햇빛 가리개를 제작하고 공공장소에서 설치하는 과정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현장 작업은 참여적이면서 장소 특정적이고 퍼포먼스의 경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현장성을 담기 위해 영상, 사진, 작가노트 등의 기록 매체와 수집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진과 영상 기록, 폐현수막으로 현지의 장인들과 제작한 햇빛 가리개, 폐현수막을 배포할 때 동봉한 안내문, 도장과 도장첩, 작가노트 등 현장 작업의 다양한 기록 매체와 오브제로 남겨졌는데요. 그중 주요 작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기록은 1차, 2차, 3차의 여정과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항과 기차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작가의 모습과 폐현수막으로 현지의 장인들과 제작을 하는 과정, 그리고 골목길, 광장, 유적지에서 설치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영상은 몸의 움직임에 따라 흔들리는 카메라의 시선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상의 화면 비율, 화질, 청년기 작가의 모습에서 점차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재철 작가의 루트맵 드로잉은 장소를 이동했던 움직임의 경로를 지도 형식으로 재해석해서 그린 작가 고유의 회화성이 발휘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루트맵 드로잉은 작가 자신이 걷기를 통해 만들어간 길과 길 위에서 마주친 사람들과의 교류와 사건 같은 지도 바깥의 관계망을 담고 있습니다. 1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루트맵 드로잉 1에서는 1차 여정의 경로와 수행했던 일을 기록하고 향후 다음 여정의 장소와 경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재철이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담았던 내일을 보여줍니다. 루트맵 드로잉이 길의 경로를 총체적으로 담았다면 실크로드 1차, 2차 사이에 진행된 사이길 작업, 꽃끈을 키우기의 드로잉은 이동과 몸짓, 몸의 방향을 담은 선들로 그가 수행했던 미시 공간을 드러냅니다. 이 드로잉은 미공개 드로잉으로 이번 전시 준비 과정에서 발견되어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차양 아래 3차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퍼포먼스 광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의상을 입고 공항과 유럽의 광장을 가로지르는 걷기 퍼포먼스는 유럽의 혁명지 광장이라는 공공의 장소에서 관광객 사이를 지나며 여행자이자 작가로서의 걷기라는 행위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참여자인 영상감독 백종관은 기적소리가 가깝고 자주 들린다 라는 영상작품을 통해 정재철의 시선에 다가갑니다. 백종관의 영상은 정재철의 작가노트, 작가가 여행지에서 촬영한 영상들로부터 가져온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인 파운드 푸티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재철에게 장소의 이동과 흐름이 중요한 감각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백종관은 정재철이 카메라 너머로 바라본 시선을 새로운 서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 이후 이동과 교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여행의 감각은 작가의 부재만큼 그 부재의 정서를 환기하는 듯합니다.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작가의 이동을 살펴봤다면 제2 전시실은 사물의 이주, 순환 그리고 그 너머 마주치는 생태에 주목하여 3가지 섹션으로 구성합니다. 정재철은 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대륙의 이야기를 바다의 길을 다루는 블루오션 프로젝트로 그 사유를 확장합니다.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신안군, 제주도, 영흥도, 독도, 백령도 등 해안가와 섬을 탐사하며 해류에 의해 떠밀려온 쓰레기들의 경로를 추적한 프로젝트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작가는 해안가 마을 주민의 인터뷰와 마을 공동체와 해양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프로그램, 워크숍을 진행하여 미술로 사회의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는 인접국가에서의 후쿠시마 방류가 논란이 되고 있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어가는 해양 동물들,
보이지 않는 미세 플라스틱 등과 같은 지구 생명체를 위협하는 모두의 공유지에 대한 위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제철이 해안을 탐사하면서 쓰레기를 해양 부유사물로 명명하고 수많은 쓰레기를 집적해서 보여준 행위는 오늘날 경계 너머로 작동하는 공유지, 해양 자원에 대해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그동안 자본주의의 가속화, 해양산업의 개발 등 근대적 발전 체계와 문명 이면에 가려져 왔던 네거티브한 면모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질적 증거와도 같습니다. 이 사물들의 네트워크는 해양의 경계가 무의미하고 국가의 규범, 법과 같은 인간의 체계가 적용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시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공유하는 공유지, 해양이라는 자원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로컬처럼 살기는 작가의 2017년도 개인전 분수령의 비평글을 쓴 박첨랑 평론가의 원고 제목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제철은 작가의 작업실이 있던 과천 일대에서 돌, 씨앗 등을 수집하며 장소의 흔적과 그 흔적을 만든 지역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파헤쳐진 토양에서 도끼 모양의 돌을 발견하고 버려진 화분들을 가져와 키웠습니다. 사물에서 생기와 상생의 힘을 발견하고자 했던 것은 작가가 장소와 시간을 견디며 살아낸 사물의 생애, 그리고 생태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선이기도 합니다. 공간은 장소로 성장한다, 장소는 근육에 기억된다 라는 작가의 말에서 공동체가 일궈낸 생활과 관계, 장소에 각인된 흔적을 탐구하던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 유작이자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 건양화초는 작가의 와병 중 치료 과정을 글로 남기고 식물들의 그림을 통해 회복을 바라는 작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은 치료 과정에서 마주한 방사선에 비치며 이 빛을 생명의 빛으로 보며 와병 중에도 미술 언어로 일상을 채워나갔습니다. 삶이 예술이고 여행이 미술이라던 작가의 실천을 오롯이 드러내는 듯합니다. 건양화초에서도 볼 수 있는 식물은 전시장 곳곳에 실제 화분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섹션은 2000년대의 수행과 현장 중심의 작업들로 변모하기 이전 전환기를 포함하여 그의 시각 언어의 변천이 어디로 향했는지 아카이브 자료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장하는 조각, 교류, 이동, 유목, 장소와 시간이라는 4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조각 바깥의 조형 언어를 탐구하며 사물을 수집하고 보다 개념적인 작업들로 변화했던 정제철은 야외 설치, 장소 특정적 설치, 공공미술 등을 다수 실행한 바 있습니다. 조각 바깥을 향해 정제철이 지향했던 공동체, 장소, 시간, 공공성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제철이 미술적 실천,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그 현장에 나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마치 인류학자나 고고학자처럼 탐구했던 그의 탐구 본색과 실천을 살펴봤습니다. 정제철의 작품 변천을 살피면서 그가 대륙과 해양을 횡단하며 던진 질문들이 경계에 대한 제 사유, 행성의 공유지에 대해 인식하게 만듦으로써 현재의 우리 질문과 맞닿아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찰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묻고 새로운 기준과 정치적 환경적 위기를 직면한 오늘날 인류 공유지를 위한 대안적 사유와 실천을 발견하게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